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문자열 함수의 인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강의 시 자주 질문 주시는 밸류와 텍스트 함수에 관해 자세하게 풀이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2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 번째 이후 슬라이드부터는 1급에만 해당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문자열 함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가 left, right, mid인데요. 문자열 함수들은 대부분 함수 이름 안에 큰 힌트가 있어요. left는 왼쪽, right는 오른쪽, mid는 중간에서부터 내가 지정한 추출 개수만큼의 문자열을 뽑아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게 되는데요. 예제 봐주시게 되면 left 함수 안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담아요. 자, 그리고 나서 세 글자를 뽑겠다라고 추출 개수 자리에 숫자 3을 적어주시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세 글자를 뽑게 되고 right는 오른쪽에서부터 두 글자, 자, mid는 중간에서부터 뽑는 글자다 보니까 중간 어디서부터 뽑을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에 시작 위치가 반드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네 번째 글자부터 두 글자를 뽑겠다 한 거예요. 번호를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2, 3, 4예요. 그래서 활부터 두 글자를 뽑아서 최종적으로는 활용이라고 결과값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lower, upper, proper 같은 경우에는요. 자, 소문자, 대문자.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맨 마지막에 바깥쪽에서 다른 함수를 감싸주는 용도로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low 낮아지는 거고 up 높아지는 거고, 자, proper는 고유명사란 뜻 가지고 있으니까 첫 글자 하나만 딱 대문자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trim 같은 경우에는 제거하다, 축약하다, 축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문자열 사이에 공백을 딱 한 칸 남깁니다. 다 지우지 않아요. 띄어쓰기 딱 한 칸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서 표시를 해주는 역할. 불필요한 여백을 다 제거해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trim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en 같은 경우에는 쉽게 length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자열의 길이 몇 글자짜리인지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len이로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특히나 문자열 함수들은요, 여러분, 띄어쓰기도 한 글자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스페이스 한 칸도 한 글자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작업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len 함수 안에 APPL2를 담으면 숫자 5가 튀어나오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 칸이라도 넣으시면 결과값으로는 6이 튀어나오는 게 len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search하고 find는 함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비슷하면 다 찾아요. 자, 반면에 find는 대소문자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인수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맨 첫 번째는 찾는 문자열, 두 번째가 원본 문자열, 마지막에 들어가는 시작 위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생략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첫 번째 글자 이후부터 찾아 표시를 하게 되고요. 시작 위치를 지정하시면 지정된 문자열 번호부터 찾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예제 한번 봐주시면 자, 서치 안에서 난 대문자 5를 찾을 거야 라고 했지만 서치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오면 다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결과 보시게 되면 북의 여섯 번째 5에 해당하는 값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 번호를 반환을 해주는 반면에 find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5를 찾겠다라고 하면은 일곱 번째, 북의 두 번째 대문자 5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위치 번호를 반환하여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find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자, concat 함수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이후 개정 버전부터 출제가 되기 시작한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concatenate라는 함수가 대신하여 사용이 됐었죠.
컨캣 함수는 여러 문자열을 다 연결해서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 그냥 다 붙여 표시하는 함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연결연산자 AND의 함수 버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건 범위 값을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 concatenate는 범위는 인식하지 못했고 연산자 AND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범위 인식이 가능합니다. A의 원셀부터 C의 원셀까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입력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을 따로 찍어주셔도 인식을 하고 범위 값으로 잡아주셔도 인식을 해서요. 최종 결과 값으로는 다 붙여서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컴퓨터 활용에서는 당연히 각 인수별로 다른 함수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함수가 연결이 되는 형태로 아마 출제가 되게 될 겁니다. 이어 텍스트 밸류. 텍스트하고 밸류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도 높고 출제 빈도도 굉장히 높은 함수 중에 하나인데요. 자, 먼저 텍스트 같은 경우는 문자 속성으로 변환을 한다 라고 제가 적어놨고 밸류는 숫자 속성으로 변환한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문자 속성이 뭐고 숫자 속성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관련 내용은 제가 바로 뒷 슬라이드에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놨습니다. 자, 간단히 인수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텍스트는 맨 처음에 값이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는 쌍따옴표 사이에 표시 형식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표시 형식은 기본 작업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에서 배웠던 형식 기호들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샵과 0, 골뱅이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에 정말 좋은 함수가 되겠죠. 그만큼 출제 빈도도 높은 함수이기 때문에 인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 밸류 함수는 인수로 값이 들어가게 돼요. 자, 들어있는 인수값을 수치값 형태로 변환시켜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 안쪽에 인수로서 문자열 계열 함수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뒤에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봐 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fixed에 해당하는 거는 숫자를 반올림하여 이번엔 문자 속성으로 변환한다. 지금 계속 속성이 바뀐다라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는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숫자, 두 번째는 소수 자릿수. 자, 여기까지는 사실상 라운드 함수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단 마지막 옵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더욱 특이한 건 최종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문자 속성으로 변환이 돼서 나온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결론은 fixed 함수의 최종 결과값은 숫자가 아닌 문자 속성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와 텍스트를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엑셀에서 입력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의 셀에 문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요. 자, 문자와 숫자가 혼합이 되어져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반면에 수치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 되고요. 주의하실 건 날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게 되더라도 역시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엑셀에서 왼쪽 정렬이 되었다는 얘기는 연산이 되지 않는 문자 데이터란 의미가 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었다라는 건 연산이 가능한 수치 데이터란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아래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6자리가 생년월일이죠. 자, 해당 문자열만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기에 left가 적절하죠. 자, 그래서 left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주민등록번호 앞에 있는 6글자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찍고 추출 개수 자리에 숫자 6 적어주시면 앞에 있는 6자리를 뽑아주게 되는데 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왼쪽으로 정렬이 되었어요. 자, 그 말은 엑셀에서 이 값을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추출된 문자지만 겉보기엔 숫자처럼 생겼으니까 해당 값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산술 혹은 비교 연산을 수행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처럼 문자 데이터로 인식이 된다면 제대로 된 연산의 결과가 표시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럴 때 밸류 함수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문자 속성을 숫자 속성으로 변환해 주게 돼요. 자, 그래서 해당 값을 밸류 함수 안에
클릭해서 담아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value는 가를 1로 바꾸는 개념이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숫자인데 엑셀이 문자로 인식하고 있는 데이터를 숫자 속성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숫자 속성을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함수도 있는데요. 자, 그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문자 속성으로 변환이 되면서 형식까지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형식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형식을 지정하고자 하는 값 찍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형식만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기호는 기본 작업에서 다뤘던 사용자 지정 기호와 동일합니다. 자, 저는 숫자 두 개마다 빼기 기호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서식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숫자 두 개마다 빼기 기호가 들어가라.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닫아 마무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숫자 두 개 단위로 빼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봐주셨으면 좋겠는 건 왼쪽 정렬이 되었죠. 엑셀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는 더 이상 숫자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value는 숫자 속성으로 전환해주는 함수, 텍스트는 문자 속성으로 전환해주는 함수다라는 거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신유형은 이와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8번째 글자가 남녀 성별을 구분합니다. 1 혹은 3이라면 남자, 2 혹은 4라면 여자, 한마디로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이걸 해당 텍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성별 부분에 남과 여라고 표기를 한번 해봐라.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해당 문제는 먼저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있는 8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8번째 글자가 일단 뽑혔죠. 자, 이 값을 이용을 해서 1값이라면 남자, 2값이라면 여자와 같이 표시를 해라 라면서 텍스트 함수를 줍니다. 자, 이때는요, 저희 사용자 지정 기호할 때 조건별 서식 지정하는 거에 대한 학습을 이미 했습니다. 자, 그걸 동일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미드 값을요, 자, 텍스트 함수 안에 첫 번째 값자리에 담아주시고, 자,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형식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자, 우리 네모가로 이용해서 조건 지정했었잖아요. 자, 값이 혹시라도 1하고 동일하냐? 자, 그렇다면 남이라고 표시가 되고, 구역급은 세미콜론. 자, 이번에는 혹시라도 값이 2하고 똑같냐? 자, 그렇다면 여자라고 표기가 되라 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값이 동일하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셀 서식만 아셔도 안 되고 함수만 아셔도 안 되고 기능만 아셔도 안 돼요. 자, 모든 게 종합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공부해 주셔야 어떠한 유형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풀이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리피트 함수 볼게요. 자, 리피트 함수 같은 경우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반복될 문자, 두 번째는 반복 횟수. 예제 보시면 자, 까만 별, 컴마 숫자 3을 적어주시게 되면 별을 3번 표시하겠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1급에서 출제 빈도 상당히 높은 함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수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래에 있는 substitute하고 replace는 역시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함수 다 치환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게 됩니다. 자, 먼저 substitute는 문자열 1, 2, 3 인수가 총 3가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마지막 순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1에서 문자열 2를 찾아다가 그걸 문자열 3으로 바꿔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예제같이 살펴보시면 카페라떼에서 라떼를 찾아서 그걸 모카로 바꿔주게 돼요. 그래서 최종 결과값으로는 카페 모카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 두 번째 예제처럼 초코라떼, 카페라떼였다면 라떼가 지금 2번이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순번을 생략하시게 되면 가장 맨 처음에 만나게 되는 라떼를 모카로 바꿔주게 돼요. 근데 나는 뒤에 있는 라떼를 모카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순번 자리에 이렇게 숫자 2를 적어주시게 되면 두 번째로 만나는 라떼만 모카로 바꿔주게 되는 함수가 substitute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리플레이스 볼게요. 자, 리플레이스도 치환은 치환인데요. 자, 이건 특정 문자가 아니라 특정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되게 돼요. 자, 문자열 1에서요. 시작 위치에부터 추출 개수만큼을 뽑아다가 그걸 문자열 2로 바꿔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제 리플레이스가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카페 라떼에서 1, 2, 3이에요. 자,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뽑는 겁니다. 한마디로 라떼를 뽑은 거죠. 자, 그걸 모카로 바꿔줄 거야 라고 해주게 되면 자, 카페 모카라고 결과가 나오는 게 리플레이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차이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ubstitute는 특정 문자를 특정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이고 replace는 특정 위치를 특정 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로구나.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출 문제에는 둘 다 자주 나오는 편인데 substitute가 조금 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문자열 함수부터는 아무래도 인수도 많아지고 개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음 함수들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복습하시면서 인수정리 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